네, 4월 29일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참 불안감과 기대가 섞이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한마디로 실적 발표 때문에 기대와 실망이 매우 공존한 시장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의 경우는 미국의 정규장 시간보다 미국의 시간의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 조금 더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많이 걱정을 했죠. 네. 근데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메타죠. 페이스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시장을 조금 올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지금 3, 4%나 떴는데, 그러게. 오늘 지금 1% 정도밖에 거래소가 뜨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뭔가 봤더니 지금 인텔이 4% 정도 빠지고요. 시간 외로. 그리고 아마존이 10% 정도 빠지고요. 애플도 한 2% 정도 3% 빠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어찌됐든 뭐 1%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황으로 봤을 때 뭐가 맞는지에 대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대표적으로 오늘 경우로 봤을 때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한 6, 7%까지 떴었다가 쫙 밀리거든요. 밀린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이 그냥 편하게 컨센서스가 1조예요. 1조 6천억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3, 4% 나오고 있어요. 맞다. 그럼 잘못 잡으면은 7, 8% 물린 거죠. 이게 컨콜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SK이노베이션의 핵심은 지금 석유화학 쪽은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그 2차전지 수익성 이 4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원자재가의 급등이라든지 기타 시황 때문에 4분기보다 이연될 수 있다라는 컨콜 내용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LG화학이 8% 정도 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건설주 삼성물산 그 무거운 삼성물산이 6% 7% 뜨고 뜬금참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많이 떴는데 그 전까지 내용 보시면은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빠지면 이번 주 정리가 실적 발표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로 거덜거덜하게 너덜너덜하게 빠졌던 섹터가 그냥 실적이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땡기는데 그 실적 추정치보다 더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 추정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리 뺀 거죠. 그러면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 게 없는 거예요, 막상.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지금 새로 산 분들이라면 맞아요. 뭐 그냥 이득이 났겠지만 네네. 이전서부터 들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건설 기준으로 3월 초에 새 정부 기대감이 탄생을 하면서 쫙 떴다가 그 이후에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거의 보름을 내리뺐습니다. 내리빼고 어제 그제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갖은 내용이 다 나오면서 그렇게 6, 7% GS건설 기준으로는 거의 7, 8% 대우건설은 11%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많이 빠진 섹터가 나가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건설 안 돼. 저평가뿐이야. 그렇지. 그리고 LG화학, 화학주도 유가 때문에 잘 안 쳐다보거든요. 잘 안 쳐다보는데 그냥 하루 땡긴다 이거죠. 근데 막상 LG화학은 고점 대비해서 50% 물린 거예요. LG화학은. 그렇죠. 그래서 8% 떴으면 그날 시장은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안 좋았는데 시장이 올랐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내가 실적 발표 일정을 쳐다보고 있다가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그 다트에 딱 뜨자마자 붙어야지 수익이 한 3, 4% 나거든요. 그렇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제까지,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실적 발표 전날까지 안 돼. 왜냐하면 뭐 유가 때문에, 경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업종이
단순하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하나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판단했을 때는 못 붙는 거죠. 못 그렇죠. 붙는 겁니다. 못 붙는 게 맞고 이 못 붙을 때의 허탈함 그리고 최근을 봤을 때 같이 또 따라갔으면 그 다음날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싸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 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로 다시 돌아와서요,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4% 이상 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뜰 때 지수는 지금 28포인트, 30포인트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삼성전자가 4% 뜨는 시장인데 지수는 1% 뜬다? 그러면 나머지 판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 나머지 판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그래도 2,700이 다 왔다 하지만은 지난번 장이 떨어졌을 때 올라왔을 때랑 지금은 질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시황하시고 전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수가 바닥권에 있고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지 않겠느냐. 다행이다. PBR 관점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 다른 관점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주식을 기존에 들고 있으셨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다음 주 전망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다음 주 전망에 대한 부분은 또 그때 가봐야지 알 텐데. 그렇죠. 오늘 또 내일 새벽에 나스닥이 맞아요. 또 어떻게 될지 왜냐면 지금 선물이 꽤 빠지고 있어가지고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반영해서 월요일쯤 어떻게 월요일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은 부재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매매하는 저 직원들끼리 얘기는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그렇죠. 예, 난이도가 이건 극강의 난이도예요. 이 정도면은요. 저도 지금 보시면 1, 2, 3, 4 다 빠졌잖아요. 3월달 살짝 반등 나오긴 했었어도 이 정도 어떻게 4달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수 있지? 했을 때 제가 한 10년 기억을 해봤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내 최고로 힘든 시장일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그 정말 어렵게 예를 들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빠졌으면은 서로 다 힘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 어려웠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몇 종목들은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맞아요. 날아가는 건 또 날아가요. 맞아요. 근데 또 날아가는 쫓아가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잠깐 올랐다 맞아요. 빠져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는 게 답이다. 오히려 쉬는 게 답이고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어린이날 전후로 해가지고 FMC가 할 거죠. 그렇죠. 예, FMC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젯밤이죠.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그래도 1%대 초반대 성장은 보일 걸 했는데 이러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죠. 그러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안 잡혀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연준에서는 머리가 엄청 아플 겁니다, 지금. 이건 여태까지 연준이 빅스텝을 하던 자이언트 스텝을 하던 했던 논리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할 때는 아시다시피 성장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소비는 명확해야 돼요. 근데 소비가 꺾인 거예요,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도 50bp는 거의 기정사실화 할 텐데 그렇죠. 그 이후에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가가 매우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75bp를 기정사실 80% 이상 하는 거죠. 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패드와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걸 보고 이제 추정치를 쓰게 되는데 패드와치가 매일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패드와치에 대한 그 인상 확률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은 주식할 때 패드와치까지 어떻게 봅니까? 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맞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흘러가나 이 정도지 그거 보고 막 투자의 맞아요. 지표로 삼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투자의 지표로 봤다 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손절 칠 거냐 이거예요, 제 말은. 지금 고민은 이런 쪽인데 그래서 막상 말이 나와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의 스터디 뭔가 다른 뭔가의 그 방송이라든지 혹은 보고서라든지 이런 스터디의 방향성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원하는 방향이랑은 조금 맞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오르고 지금 시장은 조금 밀리고 실적 발표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약간의 연속성을 보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 난이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거 아니니까는 저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내시길 어떨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장세에서 아마 잘못 대응해가지고 손실 본 분들 같은 게 또 되게 좌절감을 느낄 거예요. 엇박자 타면 더 크게 터져요. 네. 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근데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마시라.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해피한 투자자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사실 어제 어느 곳을 가서 꽤 유명한 운용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선방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익률이 얼마 안 깨졌다는 거죠. 얼마 안 깨졌다. 네. 뭐 자랑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이 정도 얼마 안 깨졌다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정말로 선방하셨다고. 이게 이거 지금 업계에서도 평판이 이래요. 지키는 게 하는 거지. 뭔가 내가 여기서 빠르게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엇박자를 타게 되고, 근데 많이 엇박자 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뒤를 가서 이렇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확률이 지금 매우 낮거든요, 대표님. 확률이 높아질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건 제가 8회로 나오면서 수십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언제 높아지지? 여러분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먹었대더라, 이런 경험적인 법칙이 있으실 건데, 그때 하시면 됩니다. 막상 매매는요, 일단. 예. 요즘 어느 분을 인터뷰했더니 그 얘기는 매매일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매매일지에서 자신이 돈을 잃었을 때와 땄을 때 이렇게 딱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서 패턴이 자기에게 유리한 루틴이 딱 나온다고. 거기서 요즘은 그거는 이제 약간 저 신입사원 때 제가 선배님들 들었었던 얘기고, 조금 추가를 하자면은 HTS에 나의 수익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장고가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거기다 코스피를 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코스피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 내가 장고가 올랐느냐, 혹은 코스피가 횡보하는 거에 내 장고가 올랐느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요즘은 저는 엑셀로 정리를 하는데, 옛날에 저 손 썼던 걸 이제 보거든요. 가끔 이제 장 안 좋을 요즘 때 봐요. 보면은 정말로 웃긴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소통하는 전업 투자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매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적어도 본전에 팔 수 있는 준비는 하자예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진입을 했어요. 했는데 분명 빠졌다가도 그날 안에는 내가 산 가격이 옵니다. 빠졌다가도 오고요. 왜냐면 장이 변동성이 있다는 거니까는. 올랐다가 본전이 오고 빠졌다 본전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본전 심리 때문에 본전에 안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더 수익을 좀 내려고 기다리다가. 맞아요. 혹은 마이너스 났는데 본전을 팔아야 되는데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진짜 고수분들은 내가 산 가격대 때릴 수십 번 때립니다. 수십 번.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도 제가 하지 말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는, 최근 한 3, 4일 동안의 패턴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서프라이즈 나온 거가 더 세게 땡긴다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미인선발 대회예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미인선발 대회인데, 요즘도 더 심각한 미인선발 대회. 예를 들어서 LG노텍이 실적 대비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더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걸 때리고 아모레퍼시픽을 사더라고요. 안 오른 거. 안 오른 거. 이게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 거를 미리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큰 종목들은 발표가 지금 항상 하는 중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달이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5월 달부터는 또 다른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그 종목들이 중소형주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질 거예요. 5월 15일까지. 그러면 퀀트 하는 자료라든지 혹은 증권사 데일리 레포트 자료들을 보면은 그 주의 실적 일정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물려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몇몇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커버가 안 하는 종목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담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실적 좋아요? 이러면 대답 안 해주죠. 안 해주지. 그 미리 얘기해줄 수 없으니까. 그럼 걸리죠. 이렇게 저기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고, 언제 발표 나와요?가 정확한 것 같고요. 그거 약간 창피하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주는요,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다고, 내가 소액주주라고, 그걸 좀 창피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연히 관리자한테 할 텐데, 한번 해보세요, 직접. 제가 하는 건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해봤으니까 전화를.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팁이 뭐냐면은 과거에 다트를 열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요, 여기서 다트를 눌러볼 수 있습니다. 다트를 눌러보면은 화면 보시면은 과거에 언제 실적 발표했는지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로 그걸 끊어서 하는지 패턴을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트를 열어보면 증권 HTS에 한 방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보면서 눌러보면은 공시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일단 번호가 다 나오죠. 재무 담당, 책임자. 여기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이닉스 기준인데, 그냥 제가 아무 종목에 바로 눌러본 건데 사업 보고서 보고 여기서 이분 전화 많이 가겠네. 김우현. 하이닉스의 담당자 김우현. 이건 근데 당연히 전화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역할이니까. 당연히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해줘야 저분이 월급 받는 의미가 있지. 하이닉스로 전화를 안 하십니다. 근데 하이닉스 이미 좀 자료가 나왔으니까는. 근데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5월 15일 날 거의 맞춰서 끝판에 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뒤로 아직 안 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그 뭐라 그럴까,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있으니까는 전화를 해가지고 작년 1분기 실적 5월 14일 날 나왔는데 그 IR 담당자님 이번에도 같이 나옵니까? 이거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알아서 뭐 하세요? 하면은 그 회사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한번 확 알려버릴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진짜로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등한시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하여튼 IPO 한다는 거,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상장을 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의무를 지겠다는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법률상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조금 경험적으로는 그 IR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직급일수록 굉장히 고압적으로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싸운 적도 좀 있고요. 그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왜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정말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IR 담당자들끼리 모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들끼리는 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뭐 말이 좀 세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다음 주 일정을 확인을 하고 아직 발표된 거 아닌지, 혹은 그 종목이 커버가 되는 종목이면은 기존의 레포트 상에서 1분기 추정치 상향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살펴본 다음에 추정치가 상향돼서 더 나오면은요, 아마 그 종목이 굉장히 세게 쏠 거예요. 어제 다른 종목들처럼. 그러면은 일종의 그런 것들이 내가 스터디하고 했기 때문에 좀 짜릿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 쉽게 그냥 지금 내가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뭔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캐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대표님. 네. 미리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미리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예. 미리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우리 개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디어를 이런 일정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일단 참고 삼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약세장, 나스닥은 이미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20% 이상 빠진 그럼요. 거니까. 한국 시장은 약세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정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조정 약세를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비추세장. 어려워. 추세가 없는 장. 솔직히- 그러니까 지 멋대로인 장. 예, 왜 추세가 오르는지 없어요. 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을 때는 추세 매매를 할 때가 그렇죠. 쉽게 벌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없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비추세장이에요. 그러면 비추세장의 특징은 매우 중구난방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중소형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리더라도 우량주, 대형주에 물리면 그래도 참으면 언젠가는 팔 기회를 준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괜히 중소형주 잘못했다가 물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으니 대형주로 단타를 쳐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형주로 단타를 치는 시즌은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보름 안쪽으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정도 시즌. 이번 주 정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1, 2주 정도? FOMC 하기 전까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차트 보면 거의 누워 있어요, 밑으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을 때 대형주로 쏠리는 거가 우리 여러분들도 편하잖아요. 우리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레이저 투자자도 편할 겁니다. 가격대 자체는. 막 퍼가 3배, 4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탁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가 세게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600 초반대, 2650일 때 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도. 그것도 역시 많이 빠져. 제가 그때도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해보시라고. 그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카카오 그룹주 해보시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밑에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다시 빠졌죠. 막상 보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중에서 많이 빠진 것들. 그런데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한 것들. 거기서 몇 개 추려보시는 겁니다. 추려보셔서 다음 주에 나올 때 오늘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뜨다가 밀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면 크게 몰려요 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인데 막상 개인 투자 저는 종목의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 실적에 붙어야 된다 안 붙어야 된다 감이 오지만은 그 종목을 저희 트래킹을 오래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요.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아침에 세게 터지냐 안 터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거래라는 특성은 정말로 어느 것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뜯어보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거래가 터지는데 거래량 체결 강도를 봤을 때 대부분 체결을 할 때 강하게 체결이 되는데요. 그 매매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거든요. 기관들은. 그러면 체결이 될 때 제가 기억나죠, 대표님? 드르륵 소리 난다고. 그러면 체결이 100조 이렇게 체결되니까 1, 3, 5, 100, 1, 3, 5, 100 이런 식으로 매우 정형화하는 패턴으로 거래량이 좀 빠지다가도 확 들어옵니다. 확. 약간 이게 좀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느껴져요. 제가 박 차장이 왜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몇말 호흡하시는 분들은 소리 난다 그래요. 체결할 때. 근데 그게 중소형주일 때도 통합니다. 통하는데 왜 그렇게 들으냐면 그 수급들은 10시에 잡히잖아요. 기간 그렇죠. 산지 안 산지는. 그러면 이거 아침에 9시에 봐야 되거든요. 9시 10분, 20분 안에 봐야지 이게 진짜로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들은 정말로 거래,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매는요, 참고로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기간수급으로 잡히는 게 외국인으로 잡히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단서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은 레포트의 개수입니다. 많이 나올수록 좋다. 관심이 맞습니다. 많을수록 맞습니다. 시장에. 어제 기준 삼성물산이 5개인가 6개 나왔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증권사 아니고요.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다. 그렇죠. 네, 보실 수 있으니까는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다 지금 같은 종목을 커버하고 있다.
내용 슬쩍 보니까 자세히 못 읽어봐요. 시간 없으니까는. 슬쩍 보니까 다 물가 상향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하루 종일 오를 겁니다. 근데 그게 대형주 단위이기 때문에 막 중소형주처럼 20% 수익 나 이게 아니고 한 3, 4%, 4, 5%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4, 5%, 3, 4%가 크지 엄청 크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일정에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요 다음 주 일정 요 시즌까지는 요런 식의 좀 패턴을 보시면서 조금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 박 차장이 얘기하신 이러한 이슈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엄청 하고 계세요, 지금. 예, 예. 알 수가 없거든 지금. 맞아요. 그리고 투자할 만도 한 것 같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나 상황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하여튼 이럴 때는 그냥 연습 삼아서 한 몇 주 가지고. 아, 정말로 더 좋은 게 이럴 때 내가 한번 이런 다음에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한 주씩 하면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이 시장이라는 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예. 지금 자신 없고 또 내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어떤 그런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돈 벌려고 했다가는 괜히 또 날리는 거고. 5월의 패턴이 8월에도 지속될 수 있거든요. 3달 후에 다음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기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고 다녀도 된다. 네. 야, 이게 드디어 이런 날도 오네요. 대표님 저희 언제 얼마 만인가요, 저희? 1년 이게 1년 뉴스 1년 7개월, 1년 8개월 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거의 정말로 저도 이제 저는요 재작년 기억이 있어요. 제가 방송 다닐 때 전철 타고 다녔었고 여름에 그 전철에서 방송까지 가는 길이 너무 더운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쨌든 제 얘기가 죄송하긴 한데 과연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 그렇지. 그리고 이제 피부 성형, 피부 미용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 쪽 이런 쪽을 집중을 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제 목요일 기준으로 목요일 오후에 해제할 것 같다라고 약간의 기사가 나왔고 29일 오전에 해제를 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 해제를 한 거가 이제 벗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왜 이런 주제를 제가 잡아왔냐면은 어제부터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 떴기 때문에 연우 같은 중소형 화장품주가 떴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안 떴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왜 안 떴을까요? 화장품 매출 50%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향.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은 락다운, 코로나 봉쇄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매출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시즌에 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할 텐데 미리 떴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실적 안 좋게 나오죠. 그건 기간 그렇죠. 매물 나와요 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밑에서 한 20%씩 떴거든요. 어떤 종목은 30, 상한 같은 것도 있고 보니까는 그거 잘못 물리면 30% 물려요. 며칠 만에. 전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손이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봤더니 그 뉴스가 1시 저 점심 먹고 오니까는 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몇몇 색조 화장품 업체가 1시 반부터 다다다다다다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면은 홍대 난리 났다. 그렇죠. 유원지 난리 났다. 그렇죠. 기대감 뭐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까지 살짝 기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실적 시즌이 지금 다가오는 중인데 아직 발표 안 했을 텐데 그 다음을 생각하면 물론 좀 빠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면 당연히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의 패턴을 봤을 때는 조금은 기대감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하는 거고 당연히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아직 그렇지. 봉쇄가 그러니까 풀린 게 아니었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화장품주를 보면 어떨까 싶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빠지면은 눌리면은 살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는요. 하지만은 여태까지 우리들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화장품을 왜 안 건드렸을까?
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 소비 때문에 있었으니까 소비 지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 달 전에 제가 뭐 위클리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죠. 한 달 후에도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중국이 확 뭔가 그 코로나 방역 지금과 같은 봉쇄하는 이런 상황을 벗어난다.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확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세게 붙어야죠. 오히려 그때는 조금 다른 건 손절치고라도 붙어도 좀 저는 실적 추정.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LG예요?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아무래 그 LG 생활건강이냐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더 많이 빠진 쪽이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건데 중소형주도 있고 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빠진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진 거일수록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시기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몇 달 남은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좀 아마 LG 생활건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추측은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얼만큼의 실적 추정치가 미리 다운이 크게 돼 있느냐. 여기서 추정치를 바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바꿀 때 순간이 주가가 먼저 올라요, 대표님. 바꾸는 건 한 2, 3일 있다 나올 겁니다. 그 시장은 현명하다라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라는지 이미 선반영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번에 펄업이스도 봐요. 그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아니 모르잖아. 판을 깨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번 시즌에 펄업잇을 보면 진짜로 무섭다고 생각을 한 게 정말로 요거는요 공매도 없었으면은 이렇게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며칠 전인데 그 전에 이제 그 검은사막 M이죠 모바일 버전 그게 그 매출 순위가 10등 안에 들 걸로 웬만한 분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안 된 거죠. 그렇죠. 안 됐는데 그 전에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10등 안에 들었으면은 공매도를 쇼커버 치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베팅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이제 투자가 100% 맞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워낙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이러니까는 베팅 성격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은 저기 숏을 크게 쳤다. 근데 만약에 그들의 예상과 반대로 정말로 매출이 높게 나왔다. 그럼 그들 쇼커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20% 30% 거의 상한가 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들어왔었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 들어왔던 거죠. 그런 전략을 세워서.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는 그 다음날 크게 부러진 거죠. 오히려 그 들어왔었던 수급이 어떻게 보면 그는 당일날은 올라온 거가 다행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부러질 때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그 과금 구조 자체가 조금은 일부러 딜레이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펀드 측에서. 그러니까는 주말 사이라든지 오히려 천천히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제대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과하지만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전까지만 해도 펄어비스를 게임주 가운데서 가장 최선호주로 다들 봤던 주식인데 왜냐하면은 가장 단단했거든요. 다른 게임주는 다 무너져 있는데 그것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 버텼었던 실망감이 매물화된 거고요. 오히려 어차피 이제 나머지 붉은 사막이라든지 이제 도깨비 출시는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갑작스럽던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뭐 지난해서부터 밀려 내려왔던 어쨌든 이제 크게 물린 주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거란 말이죠. 보면 보통 시장의 전문가들이 성향마다 다 달라요.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손절해서 그 돈 가지고 새로 오를 수 있는 주식에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뭐 참자 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이 물린 주식들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금요일날 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는데 아마 종목을 손절을 치고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자고 하시는 전문가분들 저 존경합니다. 예, 싫은 게 아니고요. 정말 존경하는데 그런 분들은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저거는 꼭 오를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송한 얘기죠 고객 대면이 조금 적을 겁니다.
오히려 고객들이랑 저처럼 매일 통화를 하고 이런 게 적으신 분일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현실과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 좀 더 센 거죠. 근데 매일 통화한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어렵거든. 손질 못해요.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린 종목을 어떻게 탈출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가 저는 더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탈출하냐가 가장 큰 화두일 텐데 지금 물린 종목일수록 첫 번째는 성장주일 거고. 성장주, 그죠? 메타버스 게임주들. 맞아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두 번째는 오래된 대형주일 겁니다. 자동차? 현대차기야. 현대모비스. 제가 정말로 확 잘 찝죠, 대표님. 이 두 가지 성격만 다를 거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효성그룹주들. 자, 효첨인데 뭐 엄청 놀랐죠. 작년 초 중반까지. 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식이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오래 쉬어요. 이 대전제거든요. 그렇죠. 제가 바이오를 잘 안 거드렸던 이유는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5년 전에 이미 10배 이상을 쳤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 이런 부분이고 성장의 한계 이런 건데 지금 효성그룹이든 화학주든 게임주든 작년에 10배는 튀었어요. 한 번씩. 이미 바닥 되면 다 10배 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배 튄 다음에 그 다음에 반 정도 튀어요. 여태 모든 종목들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반 정도 튀기 전에 이 정도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대표님? 그러면 내가 지금 물린 종목, 좀 약간 종목이 좀 길어서 좀 내용이 넓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내 종목이 특성이 있을 겁니다. 특성이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좀 아침에 드렸어요. 지금 그 대한유화라는 분리막 업체가 있습니다. 대한유화.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금호석유하고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식이죠. 네.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재작년에 하이브 상장할 때 그때 엔터주들이 미리 땡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갭 맞춘다고. 원래 상장할 때는 비싸다. 이런 거고. 최근에 보면은 보안 업체들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SK실더스 상장이 예정 다음 달에 아마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비싸요. 밸류에이션 비쌉니다. 예. 그런데 그거가 이게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미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리막 업체도 아마도 하반기에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WCP라는 회사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에 한 번 정도는 크게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종목마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물을 타자는 겁니다. 그 시점 전에. 근데 그게 그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왔을 때 같이 상승할 만한 그 비슷한 주식들, 그렇죠. 혹은 섹터. 네. 그게 왜냐면 그 패턴은 거의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확신이 없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안 움직일 겁니다. 그때 한번 과거사를 잘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패턴을 내가 예측하기가 쉽고 많이 보니까는 내가 확신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는 예를 1억 물렸어요. 근데 500만 원 사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내가 신규 종목을 사서 왜냐면 그 종목들이 물린 게 40%일 거예요. 30, 40% 최소. 그렇죠. 그러면 그 종목 원금을 내면요. 편하게 더블 쳐야 됩니다. 근데 종목 보셨죠? 2년 동안. 밑에 더블 친 거 거의 없습니다. 테마주 빼놓고는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확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난 죽어서 손을 찌기 싫다. 그러면은 오히려 남은 형을 가지고 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한번 처리해 볼까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신규 종목을 내가 사서 어차피 이만큼 현금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봤자 여기서 4-5배 나야 돼. 이거 해결할 거면은. 그죠? 근데 이걸 팔긴 싫어요. 왜냐면 이거 팔면은 또 신규 종목 또 오른 거 사야 돼요. 또. 그러니까는 오히려 물린 종목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한 종목 몰빵되실 분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도 제 경험적으로 고객들 포트 보면은 6, 7개 정도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포트가 한 15%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 빼고요. 움직일 만한 가능성 하나를 한 번씩 해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15%에서 한 20, 30% 사는 거는 그것도 많이 사는 거긴 하죠. 인정하는데 막상 이거 60, 70% 물려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배팅해 볼 만한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 요게 만약에 운이 좋아서 잘 나왔어요. 잘 나왔으면 현금이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금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입장에서 하반기에 어떤 컨셉으로 저는 그 컨셉은 정해야겠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은 이게 지금 고객들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좌들인데 보니까는 대부분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수십 번 팔자라고 얘기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못 팔거든.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우깁니까? 근데 못 파는 손절하라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도 네. 이 정도에서는 물타기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잘 먹혀. 맞아요. 잘 먹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원금 회복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거죠, 대표님.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그 맞아요. 말에 약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먹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조금 더 보니까는 조금 더 윤택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이끌기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거 어려워요, 투자자분들은. 저도 알아요. 보통 그러다가 또 물리면 이제 그때 좌절이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대표님, 대부분 그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안 움직여버리면 이게 이만큼 비중 크게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들어간 단가 대비해서 5% 되면은 내가 못한 물량은 다시 나와야겠다. 요거 전제만 제대로 정해져 있고 스터디를 좀 하신다면은 오히려 요것만 2번 정도는 성공하면은요 하반기에 진짜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주식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현금 100%인 계좌와 주식이 이만큼 있는 계좌에 제가 뭔가 카운셀링을 드리는 거에 깊이가 틀려져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아마 거의 뭐 웬만한 유튜브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근데 물타기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일단 물타기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 이거를 대부분 그 종목을 최소 6개월, 1년 보아오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이랬다. 요런 뉴스가 돼서 올랐다라든지 혹은 요런 뭔가의 실적 깊이가 나왔을 때 혹은 이런 정책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 다를 거거든, 종목들마다.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현금 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건 개별적인 어떤 이슈고요. 지금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참 요새 매매 안 하고 차라리 쉬는 게 낫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그럼 언제 이러한 시도를 해볼 것이냐? 살만한 때가 언제 올 것이냐? FOMC 회의 이전에 그 이후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전까지 좀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확인하고 사자. 이런 분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4달 동안의 2022년도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확인하고 사자가 맞습니다. 확인하고 방향성을. 네, 무조건 확인하고 사는 게 맞고요. 왜냐면 지금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빠졌다가 멀티박스 하단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바닥 지금 오른다 합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신규 종목을 세게 못 사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빠지면 시장 바닥 나서 올라오겠다가 작년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요 정도면 끝났다. 끝났다가 보입니다. 근데 어제 그제도 그랬고 바닥은 보였는데 올라가다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확인하고 가는 게 맞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요건 약간 뭐 제가 사석에서 다르게 들은 얘기인데 조금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뭐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우리 운용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맡기는데 조금 박스권 상단부에서 자금 회수의 그런 것들의 시그널이 좀 많다고 합니다. 돈 회수에 가려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800이면 회수. 그럼 어쩔 수 없이 운용하는 사람 분들의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거든요. 또. 그렇죠. 네. 뭐 근데 그것도 또 다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으면 대표님 시장이 달라지면 전쟁과부터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또 그렇고도 제가 좀 업계에서 제가 소통을 해보니까는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나는 당분간은 박스 플레이 하는데 여기서 근데 너무 안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직까지 지금 주도했다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네. 빠른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주도했다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최근에 보고를 살펴보니까는 1분기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 중에서 2, 3분기 연속성이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내년 실적을 땡겨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보여요. 예를 들어 서프라이즈 찾았는데 보고서도 보니까 더 좋아요. 2, 3분기에도. 뭐 계절성을 타지도 않아요. 근데 올라 있는 종목일 겁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시장은 절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놔두게 두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미리 오를 것 같으면 건드린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5월을 앞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은 오른 것도 내가 만약에 스터디를 해봤는데 2분기, 3분기 좋다 하면은 조금 그런 종목들은 베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더 들고 가든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아까 보면은 물타기한 신규 매수의 이 차이가요.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 하나는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리로 봤을 때는. 제일 어설픈 거는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중간에는요. 물 타는 것도 어설프고 사는 것도 어설퍼요. 항상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쁘거나. 항상 시장은 그래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폭과대죠. 뭐 대부분 다 낙폭과대죠 지금. 그럼요. 그 중에서도 식만 네. 그런 주들을 좀 찾아보는 오히려, 거. 예. 그래서 오를 만한 시점과 타이밍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봐서 집중적인 물타기 해보는 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손절이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네. 우리가 그 무너진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한 상황이어야. 예. 예. 근데 그 공부의 깊이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종목의 뭔가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그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실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하면은요. 사랑에 빠져요 또. 그치. 예. 이거는 나중에 요거 되면 뭐 요 사업도 야 이거 하고. 물 타고 원금대들 또 안 팔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종목이. 안 좋은 게 안 보이는데 그런 섹터가 전통적으로 화학 섹터였습니다. 실적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예. 저평가거든. 퍼 3배. 네. 하여튼 그 물렸을 때는 물린 주식은 그냥 원가 본전이 오면은 일단 팔아야 된다. 다시 싸졌을 때 산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일단은 반은 파는 거. 일단은 팔자.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마 이 방송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그 주식을 언제 살 것인가 시점과 관련해서 좀 혼란스러워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그런 걸 남기시는데 누구는 이때다가 좋다 하고 누구는 이때가 좋다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생각에, 주장에, 논리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객관적으로 동의가 되는지 그럼요. 그 본인의 선택으로 맞아요. 예. 난 이 사람을 믿으니까 이 사람 말대로 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의 논리가 이런데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이게 됐을 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판단하에 자신의 결정이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상황 혹은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배워지는 것들이 실력이 커나가는 계기가 되니까. 맞으면은 짜릿하고요. 틀리면은 다음 패턴에서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실수를 반복 안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주말 사이에 아마 내일장 이후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상당히 또 나스닥이 또 반등해 준다고 한다면 예상과 달리 그러면 또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요. 딱 한마디로 예측 불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 수가 저는 없어. 항상 시장에 의외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누구나도 다 박스권 그리고 FOMC 결과 기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지만은 오히려 뭔가 다른 결과가 항상 시장에 도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예상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서. 엄청 틀려요, 진짜로.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 의견은 일단 그 빅스텝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서 올라간다 좀 이게 반등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면 들어가는 거고 네.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 기다리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수고하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월요일 바로 옵니다.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그래도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예, 삼성전자가 4% 정도 올랐다는 건, 네. 이거 워낙 많은 분들이 물렸기 때문에 또 반가워하시겠지만, 워낙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예, 간의 기별도 안 갈 거예요, 이거. 네. 하여튼 오늘 내일 새벽 나스닥 어떻게 될지 또 기대도 되고 불안도 하고 아마 이런 마음이실 텐데요. 네, 일단 편안하게 주말 그냥 지켜보면서 네, 주말 편안하게 일단 휴식을 취하시고 에너지 다시 리프레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월요일에 활기차게 그럼요. 또 시작할 수 있죠.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 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 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한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